어, 아웨이 70주년이 실제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70주년을 2029년도까지 아메이, 8월 말까지 큐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2028년 8월 31일까지 마감을 하셔야 2029년 5월의 행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음, 아메이가 왜 5월에 행사를 하느냐? 사실은 아메이에가 창립한 날은 언제냐면요. 1959년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날 오픈했는데, 그럼 그날 맞춰서 행사하면 추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날씨를 골라서 라스베가스의 5월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해서.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컨벤션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라스베가스죠. 그래서 아마 이 50주년도 계속 50주년부터 매 10년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70주년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어제 그 안철우 그 담당 코디께서 했던 강의에서 같이 살짝 이렇게 제 또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잠깐 제 경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란 게 그렇죠. 역사를 왜 공부하죠?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즈니스의 역사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성장기, 뭐 급성장기 얘기하는데 이 급성장기를 만든 2000년도 초반 이 여기 00년이죠. 2000년도부터 해서 급성장하게 되는 요 시기는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아메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GA 그랜드 보너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FAA 창업자 성취상의 8배가 되는 보너스를 일시불로 주는 그런 플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성장한 요 시기의 성장은 사실은 거품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그러면서 2000년의 그런 성공을 배경으로 해서 한 번 더 하자라고 한 게 2003년도에 MGA 그랜드 2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서 최고점을 찍은 게 이제 2003년도 매출입니다. 그때 이제 1조 1,700억을 찍죠. 그러고 나서 급강하에서 요 바닥으로 간 요 시기가 실제로 애뉴얼 이 반토막이 나서 6천억을 하던 시절을 우리가 3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죠. 저는 이제 이 밀레니엄 보너스하고는 거기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요 시기 2002년도에 저는 다이아몬드를 해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97년도, 96년 말이니까 거의 97년도라고 보면 되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만났고 잘 할 자신은 없었지만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부업으로 병행을 했어요. 4년 반을 병행을 해서 회사 연봉의 2배를 만들고 제가 아메이에 풀타임으로 들어와서 1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작했던 시기에 97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전에 좋은 성과 때문에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쭉 떨어진 이 시점은 언제냐면 언론에서 아메이를 막 공격하던 시점이에요. 아메이의 제품력을 국내 기업들이 품질로서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아메이를 굉장히 공격했던 시절. 그래서 아메이 사업 하시던 분들이 많이 떠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딛고 저는 그 당시 그 눈치도 못 챘어요. 왜냐하면 다운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 못 채고 혼자 열심히 미팅에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성장의 시기가 오더라고요. 어, 부업으로 4년 반, 풀타임으로 1년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아메이가 안 좋은 시기, 그러니까 이게 L자형이라 그러죠. 급락한 실제로 그랜드 보너스 이후에 거품 성장 이후에 조정기를 맞이한 이 시기 때 저는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습니다. 어, 저는 이때 제 비즈니스의 전략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비즈니스는 결국에 쇼더 플랜, STP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플랜 프로덕트 피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알리는 일, 특히나 저 조정기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풀타임으로 하시던 분이 부업으로 많이 전환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그 비즈니스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업 설명을 정말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아메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아메이 2009년도 아메이의 50주년 행사를 참가할 때 제가 이제 11번째 그룹이 골드 프로듀서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석 다이아몬드를 거쳐서 더블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까지 한국에서 굉장한 성장을 했던 비즈니스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장이 진짜 성장이죠. 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거품이 아니라 실제로 아메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거치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는 굉장한 어찌 보면 위험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메이가 선방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반등을 해서 가는 시점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사업하면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그 소비자 풀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제 여기에 here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후는 우리가 만들어갈 그래프죠. 그죠? 앞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수평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떨어지진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개인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회사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의 합이 또 아메이 역사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 그래프 자체를 우상향의 그래프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우상향인데 성장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인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상향으로 가는 성장하는 사인 곡선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내가 개인의 비즈니스도 업다운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성장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 가도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도 누구나 업다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향 곡선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리더로서의 자세를 잘 갖추고, 기본견에 충실하면서 현재 하는 일을 반복하고 거기에 가속력을 더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본사 직원이 제공했던 그래프가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A70를 향한 비전을 실현할 골든타임이다라고 해놓고 또 3년, 6년, 9년 플랜까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기에 이제 뉴트릴라이트 100주년까지 바라보면 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가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인데 그 목표라고 하는 건 그렇더라고요. 장기 목표는 방향일 뿐이에요. 내가 가는 그 방향인 것이지 장기 목표가 간절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3년 3개월 뒤에 있는 아메이 70주년은 간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70주년을 향한 간절함을 지금부터 3년 3개월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해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뒤에 3년, 그 뒤에 3년, 6년, 9년으로 가잖아요. 하나도 안 간절해요. 그냥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가지고 나 70주년 다이아몬드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6년 뒤를 바라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나의 비즈니스의 전체가 슬로우 모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저는 여기까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 7, 8, 아니, 26, 27, 28 회계연도를 준비하는 거.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이 3개월이죠.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3개월, 6월과 7월, 8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보다 이 대목은 되게 와닿더라고요. 지금부터 100일까지, 100일이 안 남았죠. 지금 80일 남았어요. 그죠?
예. 80일, 8월 30일까지 80일 남아 있는데 이때까지 내 그룹을 100명으로 만든다.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란 숫자입니다. 어, 80일 동안 100명을 만들려면 하루에 한 명 이상을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룹의 사이즈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뭐 2, 30명 있다, 뭐 3, 40명 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SP 퀄리파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50명 선에서 큐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게 이제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체 볼륨은 100명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IBO가, 100명의 ABO가 10만 점씩만 해줘도 1000만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빵 피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더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 거의 글로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퀄리파이를 Q라고 하죠. 퀄리피케이션, Q를 해내는데 들어가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50명 정에서 100명은 돼야 된다는 거죠. 50명은 스타트를 끊는 숫자고 완성하는 숫자는 100명인 것 같아요. SP는 내가 50명으로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안정적인 플래티넘 이상의 그룹이 되고 하려면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뭐 파운더스 플래티넘에서 루비 볼륨이 되려면 150에서 200명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목표, 골든 타임에 6, 7, 8 골든 타임에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몇 명의 엘리트에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비즈니스는 먼저 해야 될 거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똘똘한 사람 몇 명 찾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횟수에 도전하고 양적 성장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담보해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해낼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내가 어쨌든 100명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인덱스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 7, 8 매달 쇼더 플랜 100번 신규 10명 후원하고 그중에 절반을 장소로 연결할까. 이건 희망사항이죠. 6, 7, 8 한 달에 100번 STP 아마 제 생각에 6, 7, 8 골든타임 중에 쇼더 플랜 100번 하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어, 100번 STP 하고 미국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2달 만에 돌아갈 때 한 50번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고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실제로 100번의 STP를 하잖아요. 100번의 STP를 했다는 얘기는 내가 100명에게 플랜을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플랜 속에서 암만 못해도 사업자는 2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이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소개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20명 이상의 리더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스로 잘 포진이 되면 그 100번의 STP를 도전을 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브론즈의 구도를 가지고 간다면 실제로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갈 수 있는 그림의 STP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0번의 STP를 통해서 신규를 10명 후원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명까지 목표로 하시기 충분하다. 또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좋은 교육 시스템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80대 20의 법칙에 의해서 20명은 확보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 장수호와 같은 스마트워드 프로그램도 거의 글로벌하게, 액티브한 사업자들은 월초에 그 일들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그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이 장수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성공의 8단계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 3, 4, 5, 6단계를 중심으로 제가 핵심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에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YMA 잘 발표해 주셨는데, 우린 누구에게 꿈과 목표를 얘기할 때 이건 또 Y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Y입니다. 내가 꿈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럼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질 때 제일 간절할 것인가?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앞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A70을 목표로 하지만 A70이 요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A70을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브론즈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브론즈만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실질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할 때 꿈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은 언젠간 가겠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있는 포지션에서 바로 다음에 있는 목표. 아직 내가 브론즈가 아니신 분은 브론즈, 브론즈를 성취하셨으면 SP, SP를 성취하셨으면 GP, 그리고 그 다음 핀, 그렇게 해서 플래티넘,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 있죠. 행동과 관련된 목표. 이 골든타임에 내가 100번의 STP를 해내겠다. 100번의 STP를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미니 카탈로그에 있는 쇼더 플랜 그 뒷장에 섭장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스폰서님이 그걸 권유해 주셨고,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 설명 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만든 그 사업 설명 자료도 있었죠. 플랜시트라고 하는 거. 되게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 본사에서 만든 카탈로그에 큰 카탈로그에는 없는데 재밌게도 미니 카탈로그 뒷장에 쇼도 플랜이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미니 카탈로그 100권을 구입해서 이 골든타임 동안 100번의 STP를 해보자 라고 하는 각자의 목표이자 공동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카탈로그를 소진하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플랜을 설명해서 주겠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게 되면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단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변화하겠다. 포기하지 않는다가 뭐예요? 갱신하겠다가 아니죠. 그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액티비티, 우리의 사업의 전달과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창업자가 가르쳐 주신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한 게 고개로고 그걸 또 더 잘게 나눈 게 텐코아라고 한다면 근데 다시 백투 베이직에 보면 결국에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에 전달하는 일을 필드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스폰서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단순한 원리만 깨우치시면 아메이는 굉장히 쉬운 사업이 되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먼저 해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득을 시스템에 조인시켜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든타임에 해야 될 것, 이 액티비티 루프의 이너서클에 있는 3, 4, 5, 6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단 작성하셔야 되죠. 명단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명단은 골든타임에 내가 전달할 명단입니다. 100번의 STP라는 명단이 암만 못해도 100명은 있어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3, 4, 5, 6단계가 액티비티 루프로 무한 반복하는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해야 될 액티비티인데 실제로 넘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넘버로 보면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명단보다 많은 만남과 초청이 될 수 없어요. 명단이 제일 많고 그 명단에서 내가 컨택 앤 인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온 사람들로 팔로우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리더는 소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깔때기의 앞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알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비전 못 보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Y 아메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메이를 알리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아직도 아메이가 덜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메이하고 사랑에 빠지셔야 돼. 제품과도 사랑에 빠지고, 이 마케팅의 원리하고도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막 사랑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누가 할지 모르니까 일단 다 적어보자.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내가 선별해보자. 이 골든타임에 내가 알린 사람들을 누구에게 알렸을 때 더 효과가 좋을 것인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나보다 좀 부담스러운 잘 나가는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면 말을 꺼낼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역지사지해 보시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만만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만만 잘 꺼내기가 힘들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을 컨택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팔로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양쪽 두 경우에 둘 다 거절했을 때도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거절했을 때 덜 기분 나쁘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비전을 봤을 때도 실제로 팔로업 하기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왜 조심스럽냐 하면요. 제 스폰서,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는 저보다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못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학원 하나 차리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큰 학원 원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마케팅을 들었을 때 저는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열악한 사람을 찾아다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특히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 그러니까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개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아멘을 전달하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룬 결과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컨택 앤 인바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는 넘버 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내가 얼마만큼의, 여기서 컨택, 접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전화 아니면 요즘은 카톡과 같은 텍스트, 그죠? 이런 컨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메시지를 훨씬 선호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글자보다는 음성이 낫고, 음성만 하는 것보다는 대면하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상으로는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접촉과 초대에 있어서 전화를 하고,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넘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몇 번의 전화, 특히나 일요일 일은 저도 오늘 몇 건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트라이를 하고 연결이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통화가 된 분도 있고 합니다만,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나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명단을 펼치고, 딱 두 개 있습니다. 명단 아니면 고객 기록 카드. 처음엔 명단만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컨택을 해서 만나서 그분이 나 물건만 쓸게 그러면 그분은 명단에서 고객 기록 카드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되게 집중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 텍스트, 넘버 게임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설명회로 간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쇼트 플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 설명의 목적이 실제로 그 사람을 아메이를 다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쇼트 플랜의 성공적인 미팅의 목적은 뭡니까? 미팅으로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쇼도 플랜의 목적은 그분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나면 다 알았으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궁금증을 자아내서 내가 제대로 알아보려면 미팅으로 가자라고 초대하는 것이고, 이 성공적인 사업 설명회도 우리가
1대1 사업 설명이 있을 것이고, 내가 내 파트너를 도와주는 2대1 혹은 스폰서와 동행하는 2대1 미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초대하는 이런 미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명단에서 컨택을 하고, 컨택에서 만남으로 가고, 만남에서 목적은 미팅 초대.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야구에서 캐치볼 하는 느낌으로, 야구 캐치볼 아시죠? 공을 던지면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공을 던져주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그 공을 받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아니면 받아서 다시 나한테 던져주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던져야 된다는 거야. 던지지도 않고 저놈이 피하면 어떡하나? 받을까? 나한테 다시 던져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실제 그냥 저질러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넘버 게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3, 4, 5, 6단계에서 특히 내가 성공적인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을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시 3단계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명단을 내가 찾아서 내려가면 드라이빙 뎁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명단에서 그 다음 사람을 찾아 나가면 드라이빙 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스와 뎁스를 강화시켜서 100번의 STP를 도전하는 이 액티비티 루프를 무한 반복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미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여기서 우리 각자의 그 간절함을 좀 더 끌어올려서,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아메이 70주년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도 저에게 이제 아주 간절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을 아메이 70주년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나만큼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또 찾아내는 일,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골든타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에는 횟수에 도전하는 일이다. 나의 간절함을 끌어올려서 횟수에 도전하고 이미 해낸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도전해 나가시자. 본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마케팅을 만들어주고 보상 체계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걸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 그 수입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70주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 회사가 제공하는 그 보너스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고 내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 골든타임에 100번의 STP를 통해서 20명 이상의 리더를 배출해서 거기서 6명의 주자가 함께 플래티넘 이상 골인을 해서 함께 내가 다이아몬드에 골인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 석 달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용 사장님의 저희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6, 7, 8월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100번의 쇼대 플랜을 통해서 20명의 우리 사업자를 찾자. 그래서 A70을 가자라는 그건데요.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결국은 실행이 답인 거잖아요. 혹시 이용 사장님 저희 질문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질문 기회 없습니다. 질문하실 분 용감하게 스피커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70 목표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콜드 누군가, 컨택을 하고 싶은데 가장 사람을 찾기 쉬운 곳이 어디냐? 그거 여쭤본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 그 질문에 오히려 그 함정이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카톡 보면 막 백 몇십 명, 200명 이렇게 친구가 돼 있어요. 제 얘기 100%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만만한 사람 혹은 요거 안 먹을 사람만 찾아서 아메이를 알려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콜드 컨택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콜드 컨택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콜드 컨택에서 새롭게 사귀어서 그 사람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죠?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 백인들이 콜드 컨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백인들은 실제로 명단 없으면 지하철역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컨택하면서 뭐 그냥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되게 자유로운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하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화하고는 별로 안 맞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시골로 갈수록 더하죠. 미국에 있는 그 교민 커뮤니티가 실제로 한국의 시골 같거든요.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릴 만한 사람이 금방 소문나서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까 봐 알릴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게 사람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나이가 45이었어요.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건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미국에 살기 시작했다, 아메이를 시작했다고 소문 소개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절함이 해결하는 것이지 저는 그 알릴 사람이 없다는 말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콜드 컨택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서 중국 교포 같은 분도 진짜 아는 사람이 없이 한국에 왔어. 그런 분도 콜드 컨택 하셔야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콜드 컨택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질문하실 분? 네, 네, 임영 사장님. 초이사반 이명입니다. 아니, 그 이용 사장이 그 초이스 100건을 사서 한 명씩 주면서 이제 초이스 뒤에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STP 설명하면서 한 것씩 주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저도 막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초이스, 미니 초이스 뒤에 보시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엔 좀 난해하거든요. 그 기본 원래 그 STP 하는 거가 딱딱 정의가 돼 있어서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미니 초이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게 몇 번으로 끝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항상 이제 제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건지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30분 이상의 여유가 있고 뭐 그 친숙을 하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는 이게 어려운 건지 이게 미니 초이스 여기 보면 포커스를 좀 둬야 될 부분이 어느 시점인지 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듣고 아마 조만간에 이동철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그 미니 초이스를 가지고 하는 사업 설명을 한번 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잘 아시겠지만 요 기본 첫 번째 회사 소개 페이지, 예, 여기 이 한 장, 여기에 웬만한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at a glance 그래서 흙기 보기에서 회사에 대한 얘기 세계 1위에서부터 50만 건 연간 실험한 내용까지 여기 쭉 한번 요거 훑어주는 거하고 결국 한국 아메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뭐 이게 사실 한국 아메이가 어디 있고 본사가 어디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아메이 한국 사람들이 왜 아메이를 잘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 직접 수준 교육열, 문자 해독 능력 등등 아메이 사업이 교육 사업적인 측면이 많다는 걸 저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집체 교육의 유용함, 이런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아메이가 잘 되는 나라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굉장한 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그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그 되게 자유안전 기회 이런 거는 사실 그 다음에 따로 얘기해 주면 좋고 이런 거 하나하나 풀어서 실제로 10분 이상 사람들이 집중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안전 기회 같은 데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만 탁탁 집어서 얘기하면 되고 그 유통의 흐름 있잖아요. 앞에 밑에 살짝 소개돼 있는데 여기 보면 광고는 스킵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광고 들어가고 도매상, 소매상 드는 거,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터치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특히 그 첫 페이지에서 본사 얘기할 때, 본사 전경에서 우리가 꼭 강조하는 게 그거죠. 다른 다단계는 사무실을 보여주고 우리는 제조 공장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직접 만든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PBBB 후원 수당 있는 페이지 스폰서나 AB하고 핀 레벨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 한 페이지로 10분.
충분하죠. 예. PBBB 개념 설명하고 PB로 내가 이제 점수를 그러니까 돌려받는 퍼센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실질 보너스는 BB로 받는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스폰서나 AB에서 수입이 역전되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핀에서 브론즈에서부터 다이아몬드까지 10분 안에 다 충분히 요 한 페이지 전체를 10분 안에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은 그거예요. 제대로 배우려면 미팅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한 시간을 들어봐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죠. 네가 이거 나한테 똑같은 얘기 100번을 들어도 네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제대로 알려면 이게 65년이 됐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다 가르쳐 주겠냐. 제대로 배워보려면 미팅에 나와라. 그리고 네가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업가들이 한국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단을 잘 시켜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물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뭐냐면 살살 달래서 아메이 하는 거. 살살, 너도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를 끝까지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 보내면 늦게 확인하고, 전화 안 받고, 그럼 내 전화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애티튜드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자꾸 고사 지내고 기도하고 안 돼요. 내가 또 새로운 사람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세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펑션 이런 큰 행사 여러분 다 공짜로 가시잖아요. 우리는 다 비행기 타고 가. 2박 3일 비행기 타고 가서 이틀 동안 호텔에 몇백 불씩 숙박을 하고 그리고 티켓값 200불. 여러분 그 펑션 그 세미나 오는데 만약에 10만 원씩만 내라 해도 기분 안 좋으실 걸 안 올, 이 대부분 다 안 올지도 몰라. 리더만 남고 안 올 거야 아마. 25만 원씩 낸다니까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죠. 200불이면. 두 단, 한 사람당 그렇게 내고 1년에 4번 가요. 비행기 타고 2박 3일. 그거 할 자신 없으면 사업 안 하고 제품 쓰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가면서 막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횟수에 도전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핵심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네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커미트먼트가 되냐? 일주일에 2번 줌으로 만나고 뭐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매주 나랑 뭘 하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기본적인 책 읽고 음원 듣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실제로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소개시켜라. 내가 네 밑에 달아줄게. 그거는 괜찮아요.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할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이면 30년이거든요. 해보니까 결국에는 할 사람은 진짜 사막에 던져놔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 제가 미국에 가서 다시 시작했을 때만큼 힘든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전부 진짜 2박 3일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여러분 못 합니다. 근데 제가 3번째 도전을 하면서 정말 지금 좋은 시기다라고 결단을 하고 제가 한국에 다시 한국 사업을 잘 해보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기에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를 2조 시장으로 끌어올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단한 사람들. 아메이 사업을 사업답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하고 딱 팀워크해서 딱 간다면 저는 우리 홍길이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우리 파운더스 유니언 이동철 사장님 그룹으로 전 세계로 여행 한번 가자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 혼자 다이아몬드 돼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아직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나이 때 스폰서님 모시고 함께 가는 건 그건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결단한 사람들. 아메이가 내 인생을 결정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아메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고 나는 이미 방향을 결정했고 아메이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그리고 자자손손 부를 상속시키는 멋진 내가 조상이 되겠다. 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번복이 없다.
그래서 이미 활 시위는 떠난 거예요.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거기에 내가 가속력을 더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우리 몰입의 경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